좀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민당발, 일당 독재, 입법 독재, 의회 독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우리 야당 의원들과 집단 대화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처럼 낱마처럼 얽힌 전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결단 그리고 초당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시다시피 대화와 타협과 소통과 협치를 강조해 오셨습니다. 지지난주 광주에서는 광주 시민분들과 무려 1000여 명이나 되는 광주 시민분들과 집단 대화의 소통의 장도 갖기도 했습니다.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저는 그런 행보의 그런 신념의 행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철저히 무시하고 배제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굿캅 그리고 민주당은 배드캅 사전에 역할을 짜맞춘 듯이 대통령은 야당과 아니면 국민들과 대화와 타협과 소통과 협치를 말로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민당은 수적인 우세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치가 아니라 일방 독주입니다. 한마디로 협치의 탈을 쓴 정치 테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민당과 원식의장 막아주십시오. 제어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께서 침묵하지 말아주십시오. 대통령의 침묵은 한마디로 책임 회피이자 방기입니다. 소통 없는 협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협치 없는 국정 바로 국정의 표로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주십시오. 얼마나 광폭적으로 국민들과 집단적으로 거리낌 없이 소통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왜 제가 말씀드린 107명 아니면 10명이라도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면담은 왜 계속해서 뿌리치고 계십니까?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 신념 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야당을 국민의힘을 진정 협치와 소통과 대화의 타협의 대상으로 생각하신다면 대통령께서 직접 저의 요구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을 또 갈망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응답 있습니까? 어떤 걸 말씀 주세요. 고위 당정 열렸는데 중재는 야당 의원으로서 기대하시는 바나 요청하는 바. 오늘 고위 당정이요? 오늘 아직 열렸습니까? 아직 안 열렸죠. 오늘 열리기로 돼 있죠. 고위 당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현재 민생 위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문제. 제가 말씀드린 고물가, 고금리 문제. 사실 우리가 지난 1분기에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5월 달이죠. 한 12조 원가량의 추경을 편성을 했고 이번에 또다시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30조 8천억 추경을 편성해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경의 재정 승수 효과 0.3%밖에 안 됩니다. 그걸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0.1% 오를까 말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위 당정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내수 경기 진작 또 투자 소비 위축을 위한 이 전략 경제 회복 방안을 한번 논의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 그리고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고 해서 30조 8천억 이렇게 나눠주는 거. 이게 결국은 국가 채무를 1,300조로 해서 GDP 대비 49.6%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무한정으로 국채 발행한다는 거 이것은 미래 세대의 빛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어떤 돈 나눠주는 이런 어떤 이 재정 정책이 아니라 정말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예를 들어서 R&D에 대한 투자, 또 경제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책과 전략을 구사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7월 8일 날 미국발 관세, 소위 말해서 25% 관세에 대한 협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9월 달까지 연기가 될 거다라고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끝내겠다고 하는데, 빨리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됩니다. 7월 달, 8월 달이라도 빨리 만나서 소위 말해서 관세 문제, 국방비, 주한미군 방위 분담 문제, 뭐 방산, 조선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광범위한 어떤 한미 동맹을 주축한다는 그 신념, 그리고 어떤 신뢰 회복을 먼저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 고위 당정에서 야당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수적 우세만 믿고 결국 야당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진짜 정치가 아니고 진짜 협치가 아니다. 결국 야당하고 같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협치고 진짜 정치다. 이런 것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민생 문제, 그리고 한미 관계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야당하고의 협치 문제,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금 특활비 부활 다 했습니다. 대통령실 82억 원 중에 후반기 소위 말해 41억 원, 또 검찰, 경찰, 감사원 특활비 다 부활했거든요.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이 끝난 다음에 하겠다는 부대 조항을 들었는데 뭐 아마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고요.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결국 작년에 특활비 전부 다 대통령실 특활비부터 감사원장 탄핵하고 무려 29차례 줄 탄핵 했던 그런 거, 그리고 특활비 철저히 감액한 거, 이런 게 결국은 국정마비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지금 와서 그 당시에는 우리 보고 특활비가 왜 필요하냐 했던 분들이 지금 또 특활비를 쓰겠다고 하는 거, 결국 그분들이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배경에 국정마비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 그것이 정치의 첫걸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혁신이가 이번 주에 출범을 하는데 저희 예. 지난 2년 혁신위 때 중진 불출마 등을 혁신안을 제시한 바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비슷한 혁신안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쇄신 방향 중 혁신안에 대해서 지금 저는 혁신은 얘기를 하는데 물론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혁신이 어떤 뺄셈 정치로 흘러서는 안 된다. 어떤 좌파들이 설정해 놓은 프레임 속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학하고 우리 스스로 학대하는, 자꾸 우리 자신을 내부로 축소시키는 그런 역할하는 게 혁신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의 역할은 우리가 내부 변화와 혁신, 그런 가운데 진짜 가장 중요한 혁신은 뭐냐? 이재명 정부하고 어떻게 잘 싸우느냐? 그게 제일 과제다. 자꾸 내부적으로 돌려서 어떤 정적인 좌파적인 프레임, 어떤 내부 분열적인 프레임, 그 속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의 혁신은 이재명 정부와 잘 싸울 수 있게 만드는, 그게 최고의 혁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